나는 1955년생 서울 강동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평범한 가정이었죠. 일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서 어깨가 무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강동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나왔어요. 그 시절 강동구는 지금처럼 개발되기 전이라 논밭도 많았고 참 한적했습니다. 대학은 서울에 있는 인문계열 학교를 나왔어요. 8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대졸이면 취업이 그래도 괜찮던 시절이었죠. 중소기업 마케팅팀에 입사해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월급 받아서 집에 얼마 갖다 드리고 나머지로 생활하고 그렇게 20대를 보냈어요. 30대 중반에 결혼했습니다. 맞선으로 만났는데 사람이 참 착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서 키웠죠. 모나지 않게 평범하게 키웠습니다. 그게 제 목표였어요. 튀지 말고 성실하게. 30대 후반에 한번 이직했습니다. 더 나은 조건이었으니까요. 새 회사에서도 성실하게 일했어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 출근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일했더니 50대 초반에 부장까지 올라갔어요. 그때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나보다 어린 친구들이 실적도 좋고 새로운 것들도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디지털 마케팅이니 뭐니 하는 것들. 나는 따라가기가 벅찼어요. 결국 55세에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권유라고 했지만 사실상 퇴사 통보나 마찬가지였죠. 그때 아들은 고등학생, 딸은 중학생이었습니다. 돈 들어갈 때가 한두 푼이 아니에요. 학원비, 교복값, 급식비, 책값. 애들 친구들이 다 학원 다니는데 우리 애들만 안 보낼 수도 없고 와이프는 걱정이 태산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뭘 먹고 살아야 하나? 퇴직금이 좀 나왔어요. 그래도 2억은 안 됐습니다. 재취업을 알아봤지만 50대 중반 남자를 원하는 곳은 없더라고요. 그때 평소에 관심 있게 받았던 게 있었습니다. 무인 빨래방. 요즘 1인 가구도 많고 빨래방 이용하는 사람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무인이니까 사람을 쓸 필요도 없고 자리만 좋으면 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튜브에도 성공 사례가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초기 투자금이 보증금 포함해서 1억 원 정도 들어갔어요. 적지 않은 돈이죠. 하지만 제가 본 상권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강동구 안에서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대학가 근처에 원룸촌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젊은 사람들 많고 빨래할 시간 없는 직장인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계 설치하고 인테리어하고 간판 달고 오픈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괜찮았어요. 신기해서 사람들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석 달, 넉 달 지나니까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계절을 타더라고요. 봄, 가을 날씨 좋을 때는 사람들이 안 와요. 당연하죠. 집에서 말리면 되니까. 여름 장마철이나 겨울에만 좀 오는데 그것도 일정하지가 않아요. 비 오는 날은 북적이다가도 맑으면 텅텅 비고 월세는 매달 나갑니다. 관리비도 나가고요. 무인이라고 했지만 완전히 손 놓을 수는 없더라고요. 세제 보충해야 하고 유연제도 채워야 하고 현금 수거도 해야 하고 청소는 또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 습기 때문에 곰팡이 냄새 나면 사람들 안 와요. 기계가 고장나면 또 수리비가 나갑니다. 그거 부르는 게 값이 만만치가 않아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가야 했어요. 집에서 가깝긴 했지만 그래도 왕복 1시간은 걸렸습니다. 차비도 시간도. 무인의 장점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근처에 무인 빨래방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경쟁이 붙으니까 매출이 더 떨어졌어요. 가격 경쟁도 안 되고 그렇다고 기계를 더 좋은 걸로 바꿀 돈도 없고 악순환이었습니다. 1년 반 정도 버텼을까요? 손익분기점을 한 번도 넘긴 적이 없었어요. 매달 적자를 와이프 통장에서 메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초기 투자금을 거의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접었어요. 기계 팔고 보증금 돌려받고 남은 건 빚이었습니다. 마이너스. 하지만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순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인 빨래방 실패 후 치킨집이나 고깃집 창업에 관심이 갔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다 싶었습니다. 인터넷 카페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보고 공부를 했어요.
이번엔 실패하지 않겠다는 각오였습니다. 그래서 치킨집 주방 알바도 알아보고 고깃집 서빙 알바도 구해봤는데 이게 뭔가 알바 자리가 쉽게 구해지지가 않더라고요. 몇 군데 전화해봤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라는 질문만 받았습니다. 나이를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라고 하고 연락이 안 왔어요. 어렵게 고깃집 알바 자리를 구했습니다.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사장 혼자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배울 것도 많겠다 싶었죠. 테이블 8개 있는 식당에서 사장이랑 둘이서 일하는 구조였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참 중요했어요. 고기를 처음부터 다 구워주지는 않지만 처음에 타지 않게끔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불판 상태 보고 고기 뒤집어주고. 사장은 40대였어요. 나이로는 까마득한 후배지만 실수를 할 때는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고기를 좀 태웠어요. 손님이 화장실 간 사이에 불판을 못 봤거든요. 그때 사장이 주방에서 나오더니 손님들 다 있는 홀 한가운데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테이블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고기 타는 냄새 안 나요? 여기가 몇 테이블인데? 손님들이 다 쳐다봤어요. 또 한 번은 계산을 잘못했어요. 카드 단말기 조작이 익숙하지 않아서. 사장이 옆에 와서 한숨을 푹 쉬더니 아이고 답답해서 비키세요. 제가 할게요 하면서 저를 밀어내더라고요. 손님 앞에서 그러니까 참 창피하더라고요. 어떤 날은 주문을 잘못 받아서 냉면 대신 된장찌개를 갖다 드렸어요. 손님이 아니 냉면 달라고 했는데요. 하니까 사장이 황급히 달려와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손님한테 사과하고 주방으로 들어가면서 저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장사가 장난입니까? 회사에서 부장까지 했던 사람이 이렇게 혼나는 게 참 견디기 힘들었어요. 테이블이 가득 찰 때는 정말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물 달라, 술 달라, 불판 바꿔달라, 냉면 달라, 찌개 달라. 계산도 해야 하고 정리도 하면서 손님 맞이도 해야 하고 쉴 틈이 없었어요. 자영업. 이게 만만하게 볼 일은 절대 아니구나. 늦은 나이에 시작하려니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보다 할 일이 너무 많고 혼자서 시작하기엔 힘들 것 같아서 알바를 그만뒀어요. 그때 그 사장이 한 말이 기억납니다. 역시 늙은 사람 쓰는 게 아니었어. 그래도 3개월이나 일했는데 좀 서운하기는 했습니다. 그 다음엔 동네 호프집에서 알바를 하려고 했으나 아예 알바조차 뽑아주지도 않았어요. 전화만 받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끝이었습니다.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순 없는 일. 치킨집 창업을 위해 프랜차이즈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세미나에 교육도 참여해봤어요. 고깃집에 비해서 쉬운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튀기고 양념하고 레시피도 다 정해져 있고 나도 동네에서 제법 잘 나가는 치킨집 사장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창업은 힘들 것 같아서 제법 인지도 있는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동네에 오픈했습니다. 투자금 총 1억 4천만 원. 기존에 있던 돈이 좀 부족해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대출을 해주더라고요. 3천만 원은 대출했습니다. 그 대신 본사에서 받는 물건값이 좀 더 비싸게 받아야 되는 페널티가 있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20평 정도 되는 가게라 테이블을 10개 정도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오픈빨인지 처음엔 잘 됐어요. 처음 하는 일이고 너무 힘들었지만 매출을 보며 힘을 냈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배달의 시대 아닙니까? 치킨 배달은 불멸의 법칙이라 배민, 쿠팡 같은 배달 앱에도 충실히 했습니다. 주방 직원 하나에 홀 서빙 알바생 1명으로 총 3인이서 일하는 구조였어요. 처음 몇 달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골 손님도 생겼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오시는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사장님 치킨 맛있어요 하면서 웃어주실 때는 참 보람이 있더라고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사장님 장사 잘 되시네요 하고 지나가실 때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처 중학교에서 단체 주문도 몇 번 들어왔어요. 그날은 정말 정신없었지만 매출이 확 올라가니까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었죠. 어느 날 배달 주문이 들어왔는데 배달 기사님이 사고가 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치킨이 다 쏟아졌다는 겁니다. 손님한테 다시 만들어서 보내드렸는데 손님은 너무 늦었다며 환불 요청하고 별점 1점 리뷰를 남겼습니다.
사장 불친절, 배달 너무 늦음이라고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리뷰가 안 좋으면 주문이 안 들어오니까요. 또 어떤 날은 손님이 머리카락 나왔다고 항의하시더라고요. 위생모도 다 쓰고 조심했는데 확인해보니 치킨에 묻어있는 건 머리카락이 아니라 닭털이었어요. 그래도 사과드리고 환불해드렸습니다. 손님은 나가면서 에이 더럽게 하네 하고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주방 직원이 갑자기 그만둔다고 한 날도 있었어요. 그날부터 한 달 동안은 제가 주방 일까지 다 했습니다. 튀김하고 양념하고 포장하고 새벽에 집에 가면 온몸이 기름 냄새였어요. 그래도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옆 가게 호프집 사장님이랑 친해졌어요. 50대 초반이신데 저보다는 어리지만 자영업 선배님이셨죠. 처음엔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갔는데 어느 날 사장님 힘드시죠? 한잔 하실래요? 하고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그날부터 가끔씩 퇴근하고 나면 그 호프집에 들렀습니다. 소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게 참 위로가 됐어요. 저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근데 자영업이 다 그래요 하시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것들이 장사를 해봐야 알죠. 서로 털어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자영업자끼리 하소연하는 거였죠. 어떤 날은 그분도 힘드신지 사장님,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했더니 둘이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시간이 있어서 조금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달 매출이 4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매출 규모로만 보면 제법 돈을 벌었을 거라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배달 중개 수수료에 각종 공과금에 수중에 200에서 300만 원밖에 안 들어오는 게 아닙니까? 배달앱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와요. 배달로 매출 올려봤자 수수료로 다 나가는 느낌입니다. 거기에 카드 수수료, 전기세, 가스비, 임대료, 인건비 계산해보면 손에 남는 게 없어요. 아침 10시에 가게 문 열어서 밤 12시에 닫습니다. 하루 14시간, 주말도 없어요. 명절 때도 장사해야죠. 사람들이 그때 치킨 많이 시키니까 몸이 아파도 쉴 수가 없어요. 가게 문 닫으면 그날 매출이 없는 거니까요. 감기 걸려서 콧물 흘리면서도 튀김했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내가 알바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바만 해도 요즘엔 300만 원 벌 수 있는데 지금은 하루 14시간 일해도 한 달에 200만 원 벌기가 빡빡합니다. 게다가 알바는 퇴근하면 끝이에요. 집에 가서 쉬면 되죠. 근데 사장은 집에 가서도 걱정입니다. 내일 재료 발주는 얼마나 해야 하나, 알바가 또 안 나온다고 하면 어떡하나, 리뷰에 악플 달리면 어떡하나. 머릿속이 복잡해요. 회사 퇴직 후엔 정말 쉽지 않구나. 회사 다닐 때는 월급날이 기다려졌는데 이제는 월세 내는 날이 무섭습니다. 카드값 나가는 날도 무섭고요. 내가 언제까지 치킨집을 운영할 수 있을지 감이 오질 않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팔아야 하는 건지도. 몸은 녹초가 되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매출 올리라고 독촉하고 새로운 메뉴 나왔으니 교육받으러 오라 하고 그것도 다 내 시간이고 내 돈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치킨집 안 한대요.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하는 건가 봅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퇴근 후에 한잔하는 소주잔만이 나를 위로해줍니다. 세상의 모든 자영업자들 힘내십시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그저 열심히 살려고 했을 뿐인데. 편의점, 치킨집, 카페, 분식집 다들 비슷할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장사 잘 되는 것 같아도 사장 주머니엔 남는 게 없어요. 손님들은 사장님 돈 많이 버시겠어요 하는데 웃으면서 내내 하지만 속으로는 한숨만 나옵니다. 하지만 살아야죠. 어떻게든 애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버텨야죠. 그게 부모 된 도리니까요.